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 쳐주셔서. 오늘 이제 군무원, 특히 항공 쪽에 이번에 직렬 선정하는 게 참 큰 이슈가 됐고,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뭐,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거의 작년 기준 한 4배 이상 인원이 늘었잖아요. 육군 같은 게 5배가 늘었어요. 해군은 작년에는 한 명도 없다가 또 이번에 한 30명 가깝게 또 뽑게 됐고, 그래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국가적으로 좀 항공 이런 전공자들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니까 아마 국가적인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각 군에서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잡은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처럼 항공 정비를 전공했어요. 정석 항공고를 나오고, 그 다음에 인하운전 항공기획과를 졸업한 상태에서 삼사관학교에 가서 우연찮게 물론 갔지만 잠깐 얘기하면 한 10명 정도가 이렇게 원서를 썼는데 최종적으로 삼사관학교에 최종 합격된 사람은 저밖에 없고, 중령까지 양쪽 계급장이 있잖아요. 대대항까지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 계기가 됐는데, 삼사관학교 들렸다가 육군 항공병과로 이제 항공 정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항공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도 누구보다도 잘 적응한 것 같아요. 덕분에. 항공을 전공하다 보니까. 그래서 뭐 거기서 하는 말들, 뭐 거기서 있는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또 접근이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25년 정도를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 및 또 정비를 전공하다 보니까 정비 관리는, 직접 정비 행위는 하지 않지만 정비 관리를 하는 정비 중대장을 한 25년 정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우리나라 일자로 들어가는 데가 코브라 대대예요. 전투 헬기 대대인데 107 항공대대항까지 제가 이제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초록색으로 되는데 요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달고 다니는 건데, 이런 공격 헬기 부대의 최대 그 1년 농사가 헬기 사격대, 대통령상을 걸어놓고 헬기 사격대를 하는데, 그거 대대양 2년 한동안 2년 연속 제가 수상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그런 사람은 없다 그래요. 2년 연속 한 사람은 없고, 이제 저만 있는데 앞으로는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뭐 제 혼자만 잘해서가 아니라 저희 부대원들이 다 잘해서 이렇게 이룩한 성과이고요. 또 더 그 다음으로 중요하다 뭐 이럴 수는 없고요. 저희 대대가 코브라 대대 중에서 제일 최장기 무사고 비행 부대입니다. 여러분들 항공 종사자니까 무사고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다 아시잖아요. 그죠? 무사고 비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9만 시간, 제가 있을 때 9만 시간, 지금은 한 11만 시간 이 정도 갔는데요. 유일하게 코브라 대대 중에서 아직까지 사고가 없는 부대입니다. 네, 전통이 잘 유지되고 있는 부대에서 대대장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교육부 평진화 전문교수니까 여기 뭐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직업전문학교에서 오신 친구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수도 자격이 있고요. 또 고용노동부 훈련교사, 조종 및 정비 쪽에 제가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지도하고 얘기 나눌 수 있고요. 제가 또 헬기 이렇게 군에 관련된 것도 할 수 있고, 또 이 항공부대에는 군무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군무원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다 면면히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제가 이제 전역하고 나서는 인하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 부학장, 학부 전체를 총괄하는 본부장, 그 다음에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역할까지 했습니다. 현재는 여기 군무원학원 원장이면서 여기에 에이스항공 직업전문학교가 같이 있거든요. 거기 있는 학생들 군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군무원이든 아니면은 그쪽 부사관이든 항공조종준사관이든 삼사관학교든 이렇게 가는 친구들 지원해주는 센터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군대생활을 직접 했고요. 그 이후에 8년간 직업군인이나 군무원 진로를 계속 지도한, 어떻게 보면 이거 제가 나열한 이유가 이제 전문가다. 어떻게 보면 이런 쪽으로는 좀 제가 그래도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 코브라 탔던 모습, 제 자랑 사진인데 이게 누굴 것 같아요? 잘 안 믿어서 좀 확대해서 하나 준비했는데 저 맞습니다. 네, 대대항 때 찍은 사진이고요.
이게 이제 사격대회 우승하면 기념으로 찍는데 이걸 일부러 갖고 온 게 미안하지 잘 안 보일 거예요. 여기 끝에 보면 이제 군무원이 있고요. 여기 중간에 보면 요 군무원, 요게 군무원들이에요. 군무원들이 지금은 뭐 제가 있을 때는 한 5명에서 7명 정도 있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거의 부사관, 정비 부사관들이 한 30명 정도 될 텐데 앞으로는 거의 20대 20, 15대 15 이 정도까지 만들 겁니다. 군무원들을.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요건 2년패 했을 때 사진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잖아요. 진로 선택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항공정비란 진로는 진짜 잘 선택한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지금 잠깐 힘들지만 여태까지 제가 나올 때부터 전망이 좋았고요.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서 뭐 고등학교 나온 친구도 있고 전문 학사 갖고 있는 친구도 있지만 그런 항공 정비를 전공했다. 이건 대한민국 1%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서 살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단지 이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직격탄을 항공 정비 쪽에 줄 줄은 아무도 상상 못 했거든요. 금방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거의 2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여파가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로 돼서 몇 년까지 갈지는 진짜 아무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진짜 지금 만약에 제가 이런 표현을 자주 해요. 소나기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보슬비가 내리면 운치로 이렇게 센티마테를하게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소나기가 내리는데 이걸 막고 있다? 이건 좀 어리석죠. 그래서 소나기는 이렇게 안전한 우산 속으로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그 안전한 우산 속이 안정적이어야 되고 일단은 경력 관리가 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 일자리나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군무원이란 뭐 이런 거 빨리빨리 스킵할게요. 다 아시니까 그죠? 예. 지금 사이버 직렬까지 해서 총 47개 직렬이 있고요. 이제 요게 중요합니다. 미군의 모습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2022년도까지 한 5만 명이 줄잖아요. 그죠? 55만에서 50만 정도로 줄는데 또 그 이후에 더 줄 거예요, 분명히. 남북한 관계가 좋아지고 그러면요, 군축이 들어가고 병력, 장비 이런 것들 줄여나갈 텐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도 북한의 어떤 의도나 북한의 어떤 뭐 생각이나 병력이 줄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위협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돼서 그냥 사이 좋아졌다고 다 해체해버리면 나중에 이제 완전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기 있는 대로 실제 전투 행위를 하는 이런 거는 군인들이, 근데 전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전투 근무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무원 체계로 이제 병사들이 줄잖아요, 그죠? 병사들이 줄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그 항공대대에 정비병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정비 중대에 20-30명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한 5명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 부분을 다 부사관으로 채울 수는 없어요. 또 이게 왜냐면 부사관은 군인이기 때문에 군인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군축 협상할 때 머릿수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줄여놓고 군무원으로 채워가지고, 군무원은 야 민간인이야, 이 사람 군인들이 아니야 이러면서 군축 협상의 어떤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들이 거의 항공병과는요 보면은 한 55%가 군무원, 45%가 정비 쪽에, 45%가 군인 이래요.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가겠죠. 이거는 어차피 뭐랑 연계되어 있냐면 여러분 예산하고 관련돼 있어요. 작년까지는 제 생각에 육군에서 항공 쪽에 군무원을 좀 넓히고 싶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못하고 있다가 올해 아마 국방부에서 육군을 많이 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니까 팍 뽑은 거고 내년도에도 좀 많이 뽑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내년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인원을 충원할 것이다. 왜냐면 육군이 워낙에 인원수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해군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번에 좀 더 많아진 거고, 공군은 어때요? 공군은 지금 정도 수준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공군은 체계 자체가 정비 분야에서 군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에 높았어요.
그래서 그걸 결혼, 그러니까 뭐 정년이 돼서 빠지는 인원 정도만 계속 충원할 것이지 충원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공 쪽은 다 뭐 공군만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번에 아주 좋은 이게 확 계기가 돼서 육군 쪽으로 많이 이제 시선이 좀 옮겨지는 것 같아요. 이제 필기 7월 24일 날 보고 합격되면 신원조회에 바로 들어가는 거고요. 예. 요거 신원조회는 뭐 옛날처럼 뭐 사돈의 팔촌까지 보진 않아요. 본인의 개인의 어떤 범죄 사실이나 신용 요 정도만 봐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이제 요거는 거의 통과된다고 보면 면접이 이제 주요 키가 되는 거죠. 뭐 다 알다시피 재작년에는 필기 합격되면 면접이 100%로 최종 합격을 했는데 지금은 50대 50이다. 즉 필기가 중요해지고 있다. 물론 뭐 면접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필기 점수가 중요하다. 끝까지 가져간다. 신체 검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4월 22일 날 각 군 시험 공고문까지 발표가 완료됐어요. 그리고 여러분 5월 7일부터 12일까지 원서 접수입니다. 조금 시간적 여유는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셔도 되는데 지금 이제 각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디 딱 정해 놓으면 일단 과목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과목을 전공을 2개를 줄일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직렬을 하나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좀 가셔야 되고 뭐 원서 취소 기간이 있고 이건 예상입니다. 5월 19일에서 21일 정도 되면은 최종 경쟁률이 발표될 거예요. 그러면 예전에는 이게 참 중요한 키였어요. 왜? 각 육해 공군 뭐 이거 다 일단 넣잖아요. 무조건 넣어놓고 경쟁률 봐서 거기로 이제 시험 보러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는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다들 알죠? 하나밖에 지원 못합니다. 선택 잘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니까 최종 경쟁률은 뭐 어쩔 수 없어요. 넣었는데 뭐 최종 경쟁률이 세도 뭐 감수하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필기 시험 있고요. 8월 20일쯤에 필기 합격자 발표 나고요. 지금 9월 2일부터 10월 7일 거의 한 달 동안인데 뭐 해군, 해병대, 공군, 국방부는 우리 없으니까 그죠? 여기 혹시 경체 있나요? 경체? 경체 없죠. 그 뭐 국방부는 경체만 5급 뽑으니까 우리랑 상관없으니까 국방부는 일단 제외하고 그러면은 그런 데는 면접이 뭐 일주일이면 끝나요. 왜? 인원이 없으니까. 근데 육군은 워낙에 많이 뽑으니까 육군에서 거의 한 달 동안 3주에서 4주 정도를 면접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간을 잡아놓은 겁니다. 최종 합격자 발표가 14일 날 있고요. 이번에는 좀 명확하게 나왔더라고요. 11월 1일부터 임용이 시작됩니다. 경체가 없잖아요. 그죠? 경체는 12월 1일 부로 12월 1일 날 바로 임용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처럼 공채는 12월 1일부터 공석 나오는 대로 계속 임용시켜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서 접수할 때 이거 아시죠? 하나만 선택했는데 우린 국방부랑 상관없으니까 육군, 해군이나 해병대 둘 중에 하나밖에 못 넣어요. 네. 그 다음에 공군 중에서 1개 군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인터넷으로 하는데 모바일로 하는 거는 좀 제한된다. 왜? 결제가 잘 안 돼요. 안 돼. 그죠? 결제가 안 되기 때문에 모바일로 하지 말고 그냥 인터넷으로 PC로 하시기 바랍니다. 익스플로러 8에서 11 버전까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11을 권장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결제 과정에서 충돌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좀 입력하는데 조금 제한이 있거나 좀 걱정되거나 이러면 저희 학원으로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렇게 입력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뭐 사진 파일 줄이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하겠지만 그러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크롬이나 엣지 안 됩니다. 이거 원래는 이쪽이 잘 되는데 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요. 특히 요 각 군별로 지원 홈페이지가 다릅니다. 자기가 육군 지원한다고 해놓고 공군이나 해군 가서 또는 국방부 가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가끔가다씩, 물론 지원은 안 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죠? 없으니까.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있대요, 가끔. 주의해야 될 거는 요거, 원서 접수 마감일에 18시까지거든요? 근데 막 18시 반이나 19시 돼가지고, 지금 문이 닫혔는데 어떡하죠, 원장님? 이러면서 전화 오는 친구들이 있어. 안타깝죠. 끝입니다, 끝. 예. 그리고 또 17시 반에 다 접수했어. 근데 결제를 뭐 예를 들면 계좌이체로 자기 한다 해놓고 18시까지 계좌이체를 안 했어. 그러면은 완전히 취소되는 겁니다. 무효 처리됩니다. 무효 처리. 그러니까 꼭 18시 이전에 응시 수수료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된다. 명심하세요. 네. 필기시험은 동일한 날짜 시간,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문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면 7급과 9급은 틀려요. 근데 난이도가 그러면 7급이 높냐? 그렇지는 않다. 난이도가 뭐 7급이 더 어렵다? 9급은 쉽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근데 단지 틀린 게 뭐니까 7급은 과목이 하나 더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2과목 준비하던 사람이 3과목 준비하니까 점수가 조금 내려갈 수는 있겠죠. 세부 필기 시험 장소는 추후에 이제 7월 초쯤에 공고가 예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필기 시험에 대한 것들은 아마 그때 세부적으로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수험표 잘 챙기세요. 수험표. 물론 수험표 없어도 좀 빨리 가가지고 수험본부에 가가지고 이렇게 확인하거나 뭐 이러면은 거의 통과될 텐데, 수험표 없이 막 가면서 본인이 막 마음이 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수험표 잘 보관하고, 그 다음에 응시 번호를 꼭 외우세요. 응시 번호로 합격 여부나 이런 게 공지되는데 자기가 몇 번인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 좀 답답하죠, 막. 막, 뭐, 고구마 한 몇 개 먹은 것 같은 느낌. 우리 같으면. 그 다음, 요건 알 것 같고요. 9급 기준에서 시험 시간은 75분입니다. 3과목. 이거는 좀 변동사항들이 있어요. 왜냐면 필기시험 정확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나중에 7월 달에 나올 때 그때 좀 변동될 수는 있는데 예년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과목 보고 25분 측정하고 또 다음 과목 주고 이러진 않고요. 3개를 동시에 줘서 75분을 본인이,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요. 본인이, 내가 국어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전공은 좀 빨리 해버리고 국어에 시간 많이 투자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처럼 조정 점수 없어서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1.5배수잖아요. 그래서 1.5배수면 예를 들어 100명 뽑으면 150명으로 컷 당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170명, 180명까지 뽑힐 수도 있어요. 같은 동점자는 다 합격입니다. 비공개 시험이고요. 행정인가부터 국어부터인가 이렇게 공개되고 있죠? 근데 작년도에 행정 9급인가 공개됐는데 문제가 4문제가 틀렸다는 거야. 정답 처리했대. 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도대체 몇 문제입니까? 25문제 중에서 4문제면은 4문제로 합격자들이 엄청나, 그거 다 맞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정은 마지막에 이 합격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네. 요 과목 기준이 있잖아요. 요거 2개. 행정직은, 우리는 기술직이잖아. 그래서 과목별로 30점 이상 컷이 되고 평균 40점 이상이 되는데 이거를 지금 현재 공고문에서 내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육군본부나 어디 전화해서 물어보고 싶어도 워낙에 통화량이 많아가지고 못했고, 제가 다음 주 중이라도 확인되면 변동이 있으면 제가 좀 다시 한번 공지를 할게요. 이게 현재 공고문에서는 그냥 40점으로만 돼 있지 60점 이런 얘기는 없는데 우리는 어차피 변동사항 없이 이겁니다. 이거예요. 최종 합격 시 필기 성적이 50%를 반영한다. 그러니까 필기 성적 잘 받아야 되죠. 인증 과목, 요 기간 다 알죠? 자기가 갖고 있는 게 혹시 최근에 안 따고 좀 오래된 거다. 2017년 1월 1일 이후에 획득한 한국사 자격은 다 인정되는 겁니다. 이게 되나요 안 되나요 물어볼 필요 없어요. 영어 18년도 1월 1일.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근거를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시험 봤던 거 4번을 잘 갖고 있어야 돼요. 이 미국 애들이나 외국 애들이라서 이 근거를 막 지워버려요. 그러면 다시 찾아가기 힘든데 한국사는 이거 아주 오래전 것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 국내 거라서. 근데 요거는 좀 힘드니까 여러분들 잘 찾아내시고, 기준은 시험 전일까지 최종 합격시 인정되고, 육군 보니까 이렇게 육군은 아주 여러분들 잘 판단이 안 되면 육군 모집 계획을 보세요. 거기가 제일 세밀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일단 지금 지원서 쓸 때 이 자격 2개가 없으면 취득일을 7월 23일로 넣어라. 7월 23일 날 취득한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일단 약간 뭐 아무거나 넣어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수정기간 있죠. 수정기간 있을 때 그때 수정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공채만 해당되고 경채는 해당 없죠. 여기 7급도 한 명 있잖아. 그치? 7급 해보겠다는 친구 있는데 그 친구는 요거 기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면접은 필기 합격자 중에서 신원지술서를 제출합니다. 이거 신원지술서가 뭐 작년도부터 옛날에는 양식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는 걸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다 넣게 돼 있어요. 안지사로. 그 때문에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다 넣어야 돼요. 넣으면은 거기서 이상이 없는 친구들만 면접을 가도록 돼 있습니다. 국방부는 여러분은 없으니까 6회 공고는 거의 대전 계룡대에서 인근에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면접을 하고요. 면접관이 2명에서 4명 정도 되고 본인은 한 명씩 들어가요. 한 명씩 들어갑니다. 근데 작년도부터죠. 자소서도 아예 안 들어가요. 자소서를 그러면 왜 쓴 거야? 작년도에 그냥 자소서 쓰느라고 그거 첨삭지도 하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딱 실제 면접 때는 그거 하나도 안 봤어. 즉 완전한 브라인드 면접입니다. 공채는. 여러분들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중에 하나가 군무원은 군대를 필요해야지만 갈 수 있다. 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군대 안 갔다 와도 18세 이상이면 다 시험 볼 수 있습니다. 9급은. 그래서 그냥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뭐 딱 봐서 면접관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몇 살인지 어딘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브라인드 면접으로 딱 모든 것을 하게 돼 있고, 경채는 그죠? 다 알죠. 다 들어오죠. 그걸 보고서 하는 겁니다. 자기소개서도 반영하지 않는다 얘기했고요. 네. 이제 나중에 다 최종 합격됐어. 임용유예 제도라는 게 있는 거 알죠? 최대 2년까지 가능하고, 학업이 이제 뭐 대학교 3학년 때나 뭐 2학년 말 때 이렇게 합격이 됐어요. 그러면 2년 정도 대학교 3, 4학년을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부대 인력 운영상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 지금 당장 사람이 급하니까 무조건 들어와.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네. 임용유예는 본인 의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임용대기는 본인 의지랑 상관없이 뭐 TO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대기시켜 놓는 그럴 수도 있어요. 임용신체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공무원 임용신체검사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도 이걸 한번 해봤는데 어디로 피를 어디로 보내야 되고 뭐 이래서 한 3, 4일 걸리는 데가 있고, 어디는 당일 아침 일찍 하면은 당일날 나오는 데 있고 1박 2일이면 나오는 데가 있고 막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도 잘 확인해서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이 간 수치나 이런 것들을 관리 잘 해야 됩니다. 요것 때문에 불합격 처리되면 다 해놓고 나서 불합격되는 거예요. 근무지 배정, 요거는 한번, 뭐, 변동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아까 그 지원서 부분부터 여태까지는 변동 요소는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놓고 있는 거랑 안 하는 거랑 틀리니까. 국방부는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그죠? 육군이나 공군은 근무지 목록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딱 공고를 해줘요. 그러면 어디 네가 갈 수 있어? 이렇게 하고서 딱 보내줘. 그러면은 본인이 국방부는 옛날에 육군은 1, 2, 3지망밖에 안 썼는데 작년부터 1지망부터 10지망까지 써요. 나는 어디.
육군은 지역을 선택합니다. 부대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을 선택해서, 그죠? 그렇게 그 지역에서 10군데에서 선정해서 가는 거고, 공군은 1에서 3지망을 하는데 지역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부대를 선정해요. 근데 똑같은 얘기야. 공군은 부대가 지역이잖아. 그죠? 부대가 지역입니다. 무슨 비행단. 그러면 거기가 뭐 수원이고 성남이고 이렇게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어서 내면 최종 결정을 하는데, 이제 서로 우선순위에서 하는데, 만약에 똑같은, 1지망으로 똑같이 뭐 이렇게 붙었다. 그러면 필기 성적, 면접 성적, 고령자 순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군은 필기 성적을 기준으로 상위자에게 우선권을 줘. 야, 1등? 너 어디 가고 싶어? 그래? 1등. 해군은 항상 그래요. 부사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있잖아요. 성적 우선순위가 어디 가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해줘요.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지원하고 나서는 진짜 여러분들 인생이 걸린 거기 때문에 자기가 뭐 육군 지원했다면 육군 홈페이지나 아니면 육군 군무원 모집 홈페이지 있어요. 거기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해야 돼요.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번에 뭐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만 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낙담할 필요 없어. 추가로 선발할 수 있어요. 인원이 안 차면 추가로 선발합니다. 근데 이거 준비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시험 또 준비하고 있다가 추가로 선발하면 바로 시험 봐서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공지사항 수시로 확인하시고요. 아까도 얘기했죠. 수험표 잘 보관하고, 이 공인된 신분증 있잖아. 또 꼭 시험 보러 갈 때 신분증 잊어먹는 애들이 있어. 잊어버렸는데 어떡하죠? 참 안타까운데, 주민등록증, 여권, 장애인 등록증까지 되고, 만약에 주민등록증 잊어버리면 동사무소에 가면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하는 걸 띄워줘요. 그거라도 갖고서 가야 됩니다. 뭐 학생증 가져가고 그냥 안 돼요. 학생증은. 여러분들. 한국사 영어 자격 미추 취득자는 추가 등록 기간을 꼭 준수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이 기간에.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온 거 아니에요? 그죠? 한번 잘 보세요. 뭐 사진 찍어도 좋습니다. 뭐 이거 어차피 여러분들 유튜브에 이거 올려줄 거예요. 올리지 말까요? 여러분들만 할까? 우리끼리만 할까? 이게 뭐 딱 제가 쪽집게처럼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다 같이 선의의 경쟁을 위해서 하는데요. 한번 이거 보세요. 작년도에 항공 군무원을 전 군에서 53명을 뽑았어요. 근데 올해 215명으로 늘었어요. 4배 이상 늘었어요. 4배 이상. 뭐 이런 적이 없죠. 단군 일에 이런 적이 없습니다. 육군은 32명에서 168명, 5배 늘었습니다. 5배. 아까 왜 늘었는지 얘기했죠? 앞으로 더 늘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 기체나 기관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항공대대 있죠. 헬기 항공대대급의 기체나 기관 군무원들, 기체나 기관 파트만 정비사들이 있어요. 보기 정비사들은 항공대대에 없어요. 지원 이런 거 없어요. 티오 자체가. 그 부사관들이나 병사 티오가 기체 정비병, 기체 부사관 이렇게 있는데 거기를 군무원들이 이렇게 대신 들어가는 거고 더 넓혀 나가는 거기 때문에 기체나 기관 쪽이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맨 처음에 할 때도 왜 보기로 하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 그래도 보기 하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제 상식으로는 분명히 보기보다는 기체나 기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됩니다. 해군은 작년도에 한 명도 안 뽑은 걸로 확인되는데 29명. 작년도에 한 명도 안 뽑은 게 뭐 그때 결혼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내 생각에 해군도 한 2배 정도는 늘어나지 않았나. 평상시에 한 10명 초반대 정도 뽑다가 이 정도로 이번에 늘어난 거예요. 해군이 이제 실제적으로 공군은 체계 자체가 군무원들이 어느 정도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혼, 뭐 정년이 됐거나 뭐 이런 사람들만 채워나가는 거고, 해군은 군무원이 상대적으로 해군이나 공군은 적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이 국방개혁 2.0에 의해서
공군 정도로 아니면은 나중에 미군 정도로 늘려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돼요. 늘어났다. 공군은 오히려 줄었어. 여러분들이 그 가고 싶은 공군은, 그죠? 공군은 진짜 가고 싶을 텐데 이렇게 했어. 공군 가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 저도 부사관이나 장교나 이런 것까지 동시에 하기 때문에 항상 공군을 제일 많이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근무 여건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지? 대도시권에 근무할 수 있고 또 주말에 안 찾으니까, 그죠? 그거는 부사관들 얘기고 군인들 얘기고요. 제가 생각할 때 군무원은요, 공군, 육군, 해군, 해병대 다 똑같습니다. 다 근무 여건 좋아요. 저는 그거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꼭 내가 공군으로만 딱 생각하고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는 만약에 내가 준비 기간이 짧아서 점수가 별로 안 나와요. 그러면 해병대 갈 것 같아, 난. 해병대 가도, 해병대 가면 훈련이 힘들잖아요. 그거는 해병대 군인들 얘기고요. 군무원은 그래도 절대적으로 조금은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해피합니다, 해피해. 해병대는 6명에서 5명으로 줄었어요. 결론적으로 육군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네. 자, 세부적으로 한번 볼까요? 기체 직능은, 작년에는 11명 뽑았는데 113명으로 늘었어요. 거의 10배 이상 늘었잖아요. 그죠? 요 앞에가 7급, 요 앞에가 뒤에가 9급입니다. 그래서 7급 19명, 그리고 9급이 94명입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만약에 이제 면장급이나 기사급 갖고 있다 그러면 7급도 한번 고려해 볼 수도 있다. 과목이 그렇죠. 기체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던 거잖아요. 그죠? 평상시에 하던 건 뭡니까? 기체, 역학, 그 다음에 항공기 정비 일반, 요쪽이잖아요. 세 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평상시에 공부했던 거니까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세요. 한번. 육군이 작년도에, 기체가 이게 컷 점수에 67.67이었어요. 컷 점수가. 67.67이었는데, 제가 올해 예상하기는 7급은 65점, 9급은 70점. 9급이 오히려 더 높아요. 7급이 더 낮아질 겁니다. 제 예상으로. 왜? 세 과목을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서 좀 덜 가는 것도 있고요. 세 과목을 다 대비 못하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대비 못하니까 좀 점수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고요. 해군은 작년도에 데이터는 없지만 지금 육군보다는 해군을 더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 뽑고 그래서 75점 정도로 봤고요. 공군은 작년도에 78.33이었어요. 컷이. 거의 작년도보다 2명이 줄었잖아요. 작년도에 4명 뽑았는데 250명이 지원했습니다. 공군에. 물론 이거는 작년도는 허수가 있어요. 허수. 작년도는 허수가 있죠. 6회 공군 하나씩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나누기 3 해야 돼요. 사실은. 나누기 3 해서 보면은 정확할 수 있지만 이 정도 점수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군 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78.33이었는데 올해는 한 80점 정도는 봐야 될 거예요. 해병대는 73점이었습니다. 4명 뽑는데 61명이 와서 이렇게 됐고요. 해병대는 기체 7급을 1명 뽑아요. 60점. 2명 뽑는 9급은 75점 정도로 제가 봅니다. 만약에 참 고민스러운데 7급을 본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죠?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많이 뽑는 대로. 그리고 기체 9급을 간다 그래도 거의 육군으로 일단 가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쪽에는 그렇게 많이 뽑지 않고 여유가 없으니까 일단 정상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기간 한번 볼까요? 기간은 작년에 기체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이 뽑았습니다. 3배 정도 뽑았는데요. 올해는 더 줄었어요. 83. 그래서 한 2.5배 정도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7급이 9명, 그리고 9급이 74명 정도 뽑을 겁니다. 그래서 컷 점수는 똑같이 67.67이었는데 올해 똑같이 저는 똑같이 봅니다. 위에 기체랑 7급은 65점, 9급은 70점. 그 다음에 해군은 좀 많아졌지만 70점.
공군도 6명 뽑는데 70점 정도 보고요. 공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호도가 있고, 사실은 올해 제 생각으로는 이거보다 더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뭐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올해 굉장히 많은 전화를 받고 요청을 받아서 제가 실강 과정을 연 이유가 계속 이렇게 요구들이 있으니까, 니즈가 있으니까 제가 실강 과정을 전국에서 최초로 지금 열은 거거든요. 왜냐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 항공 전공자들이 지금 팔로들이 제가 봤을 때 항공 군무원이 괜찮거든요. 근데 이렇게 엄두를 안 내고 있어서 제가 한번 그런 측면에서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모집 공고가 딱 나오고 보니까 상당히 4배나 5배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좀 낮췄어요. 맨 처음에 맨 처음에 틀을 만들 때는 좀 높여놨다가 어저께 그저께 모집 공고 나오면서 쭉 전체적으로 좀 내려놓은 겁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네, 이렇게 되고요. 보기는 참 보기 준비했던 분들은 어떡하죠 이거? 우리도 보기가 좀 있는데, 그죠? 보기 준비했던 분은 작년에 10명인데 지금 뭐 2배, 19명밖에 안 늘어났어요. 7급이 2명, 그 다음에 9급이 9명입니다. 작년에 육군에서는 보기가 비교적 그래도 점수가 낮으니까 보기로 이제 처음 한 사람들이나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보기로 많이 시작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만만치 않아요, 올해. 네. 그래서 52점인데 65점 컷 정도 봐야 되고요. 해군도 60점, 65점, 공군은 80점까지 봐야 될 거예요. 네, 작년도에 74.33이었습니다. 해병대는 없고요. 이 정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뭐 저 정도는 나 맞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 여기서 저는 누구나 도전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이 생각도 한번 생각의 전환을 좀 해보라는 측면에서 요거 첫 장은 남겨놨는데, 군에 갔다 오지 않고 미필자들, 그리고 내가 부사관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어떤 신검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사관이나 뭐 이런 항공 다른 쪽도 한번, 이번에 만약에 시험 봤는데 합격되면은 그쪽으로 쭉 가야 되지만 합격 안 됐을 때는 내년에 또 본다? 1년 동안 이 의지를 가져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다른 길을 한번 또 도전해보고 중간 목표를 하나씩 또 다른 걸로 설정해보고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러면 항공정비부사관에서 지금 부사관 중에서요, 육군 항공정비부사관 선발 인원이 대폭 증가합니다. 이거 보면 육군은 항공정비부사관을요, 임관과 동시에, 하사 임관과 동시에 장기부사관으로 임명을 해줘요. 장기부사관이라는 얘기 뭐예요? 상사까지 진급을 시켜줘요. 53세까지 근무합니다. 적어도 30년 이상 근무를 해서 연금 수혜자가 되는 거예요. 그 과정으로 뽑아줘요. 근데 이번에 여태까지 한 50여 명대를 뽑다가 이번에 한 100여 명 정도를 뽑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항공업계들이 좀 이러니까 아마 국가 시책으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예산이 이번에 좀 많이 확보되면서 항공 쪽은 장기도 많이 시켜주고요. 육군에서. 왜냐면 이거는 단시간 내에 이렇게 확보하거나 수준을 높일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해병대가 이거는 뭐 해병대 모병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 해병대가 곧 이제 항공부사관들을 뽑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해병대에 상륙 항공단이 생겨요. 지금 생겨가지고 항공기들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한계가 분명히 넘어서서 새로운 인원들을 뽑을 겁니다. 그럴 때 들어가면 아마 장기도 잘 되고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들어가기도 쉽고, 해병대는 비교적 들어가기 쉬워요. 육군, 공군, 해군 이런데 항공부사관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렵잖아요, 우리가. 근데 해병대는 비교적 쉬워요. 그리고 지금 경력직 있잖아요. 제가 따져보니까 경력직 6급에서 9급 모집 인원이 생각보다 항공 쪽이 많이 돼요. 그래서 항공기술부사관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쌓고 나서요, 군무원 경력직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그렇게 해서 가는 것도. 육군, 이번에 보니까 기체 22명, 기관 18명 선발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발할 겁니다, 이쪽은. 예, 예.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영어의 토익이나 이런 것들 괜찮고 뭐 이런 친구들은 육군항공 조종 중사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자격증 갖고 있잖아요. 그 자격증이 굉장한 가점이에요. 예. 그게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이제 토익이 850점 이상 돼야지만 견줄 수는 있는데 그거를 다 기본 베이스로 깔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산업기사나 뭐 기능사는 그 친구들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데 산업기사나 면장 갖고 있으면요 그 0.9점, 1.34점 이 차이가 결국은 합격을 당락을 결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항공조종중사관도 여러분들 진짜 할만할 거예요. 제가 요거 추천 많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처럼 삼사관학교 생도나 이런 거 전문대 나왔을 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시험이 있거든요. 이거 시험 봐서 항공장교로 가세요. 장교로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처럼 그런 케이스로 갈 수 있어요. 또 이거보다요 항공장교가 되는 게 훨씬 쉽습니다. 훨씬 쉬워요. 장교로 인간해서 항공조종사로 이렇게 가서 항공조종장교로 하는 게 훨씬 시험이 쉬워요. 그래서 그건 또 여러모로 진로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야 지금 항공 이거 어깨 뭐 이렇게 탄탄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쪽도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른 것도 한 번씩 도전을 꼭 해보세요. 이번에 혹시 군무원 시험 봤는데 그게 잘 돼서 쭉 가는 친구는 가고 안 되는 친구는 거기서 그냥 이렇게 숙이지 말고 이런 데로 한번 보세요. 정비준사관 이거 다 있어요. 네. 제가 한번 뒤에 링크를 걸었는데 한번 보여줄게요. 잘 보이나요? 자, 여러분들 이 일반 공무원 이거 1년에 한 번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부사관들 시험 일정이에요. 남학생들은 맘만 먹으면 20번 이상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항공 쪽으로 풀리려면 요 장기 2라고 되어 있잖아요. 요게 여러분들 항공 장기 부사관 시험 있는 날이고요. 여기 있고요. 공군은 3개 다 있고요. 공군 여러분들 5월달 이후에는 이때 9월달부터는 영어 시험 빠지는 거 알고 있나요? 영어가 이제 시험 안 봅니다. 토익 가산점제로 바뀌는데 영어 50점 만점으로 시험 보다가 10점 가산점으로 바꾸면서 사실은 이거를 토익 점수 없어도 충분히 여러분들 자격증 있잖아요. 면장이나 산업기사 가지고 충분히 갈 수 있는 가산점이 면짬이 30점 가산점을 줘요. 산업기사 20점, 기능사 10점 줘요. 근데 토익이 10점 가산점이에요. 그게 470점 맞으면 1점 줘요. 그리고 800 몇 점 맞아야지 10점 줘요. 그러면 이거 안 맞고 난 기능사 하나 가지고도 얘보다도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공군 부사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거예요, 앞으로. 옛날에 너무 높게 봤을 건데, 이제부터는 좀 기회가 될 거고, 해군은 이렇게 4번이나 있어요. 이 안에 항공 계속 있습니다, 항공. 해병대는 1년에 6번이 있어요. 근데 이 안에 항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통합적으로 선발을 해서 가서 거기서 항공으로 또 분류를 해서 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변수는 있는 거죠. 가서 항공 쪽으로 못 빠질 수는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많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삼사관학교 6월 30일 날 시험이 있는데요. 뭐 여러분들하고 일정들이 거의 비슷해서 그렇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자격증 공부하고, 뭐, 컷 보니까 뭐, 60에서 75점, 이 정도는 뭐, 자격증 공부랑 똑같으니까 괜찮잖아? 착각입니다, 착각. 여러분들, 컷 점수는 뭐가 포함되어 있나요? 전공 플러스 국어. 국어 여러분들 그 점수 낼 수 있어요? 국어 한 75점, 80점 맞는 사람들 별도 없어요. 실제 오늘 한번 국어 시험 한번 테스트 한번 볼 건데, 한번 보고서 한번 판단을. 국어가 이게 공부 안 한 친구들 있잖아요. 40점, 50점 맞기도 힘들어요. 개가 있기 때문에 전공에서 85점 이상 맞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자, 전공이
60점이나 70점 초반대 맞는 공부 방법하고 80점 이상 맞을 때의 공부 방법이 완전히 틀려요. 혼자서 기능사 여기 있잖아요. 컷 점수가 60점대인 기능사나 산업기사 또는 부분 과목별로 합격 인정되는 면장 70점대 이거랑 공부 방법이 완전히 틀리다니까요. 예, 거기서 할 때 야 이건 잘 모르겠다 그냥 패스하고 문제 답만 외웠던 이런 것들까지 여러분들 맞춰야지만 85점 갑니다. 예. 기출문제에선 다 맞춰야 되고 응용 문제도 반 이상 맞춰야지만 85점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전문적인 어떤 도움이나 이론 교육이 뒷받침이 돼야 돼요. 또 최종 선발 시 필기시험 점수가 50% 반영되기 때문에 85점 이상 맞아줘야 돼요. 전공은 무조건. 그렇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본 사람이 합격을 할 겁니다. 기능사부터 기술사까지 모든 기출문제 풀어보고요. 응용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어야 되고 따라서 전방위 학습이 돼야 돼요. 예전에는 우리가 뭐 볼 때 야 이거는 어렵다. 제일 어려운 거는 패스. 야 이거 하나 틀리고 그냥 쉬운 거나 중간 정도 맞아도 충분히 자격증 이게 되니까 안 그래요 지금은. 그거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당락을 결정할 겁니다. 전공자이면서 아직까지 공부를 시작 안 한 친구들은 전공자이면서 자격이 뭐 산업기사나 면장 있는 친구들은 저는 지금부터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근데 한국사나 영어 자격이 패스돼 있어야 되고 또 국어 과목에 집중 학습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국어 과목에 대해서 집중 학습해야 돼요. 이거 점수 못 올리면 안 됩니다. 아직 이론이 완벽하지 않으면 이론 인강을 좀 저희들이 이론 벌써 끝났거든요. 오늘부로 마지막 끝났어요 이론이. 그래서 이론 인강이나 이런 것들을 뭐 필요하면 저희들이 수강생들은 이론 인강을 예전에는 이것도 다 수강료를 받고서 했는데 아예 문제풀이반 들어오면 다 공개를 하거든요. 아예 반영서라서 문제 실강으로 보완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문제풀이반은 저희들 다음 주부터 이제 하는데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간단하게만 이렇게 표시했어요. 눈으로만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됩니다. 토요일 날 주로 수업이 있어요. 3시간씩 이렇게 과목별로 하는데 만약에 기체다 그러면 기체하고 정비를 하는 거고요. 기간일 때는 기간 정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보기일 때는 기체 역학을 하는데 7급인 친구는 기체하고 오늘 시험 테스트나 본인이 이 둘 중에서 어려운 거를 실강을 듣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인강으로 계속 나오니까 인강 공부를 하면 되겠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고요. 이제 어느 정도 됐고 공부 방법을 이제 공통적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별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테스트 보고 나서 좀 할 건데 이게 뭐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요. 누군가가 이 교육학자가 얘기한 거죠. 공부를 하고 학습 후 10분 후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하루만 지나면 70%, 한 달만 지나면 80% 이상 다 없어져요.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잊어버리기 전에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혹시라도 지금부터라도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예를 들어 1시간 수업을 50분 수업을 들었어요. 10분 휴식 시간에 그냥 다시면 안 돼요. 빨리 화장실 갔다 오든지 저는 이제 먼저 그 50분 동안 수업한 걸 한번 떠들어 보고 쉬어라 이렇게 권장하거든요. 떠들어 보고 그러면은 10분 후부터 이게 망각이 시작되니까 망각되기 전에 다시 또 올라간 거죠. 그리고 나서 내일 또 좀 있으면 내일 또 안 보면 또 망각되니까 내일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일주일 단위 주말 이용해서 여태까지 일주일 동안 수업한 거 다시 한번 보고 그죠? 그리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다시 한번 보고 그러니까 요때는 쉬는 시간에 보는 거고 요거는 저희들이 동영상 이거는 실강이잖아요. 실강 쉬는 시간을 보고 요거는 뭡니까? 동영상 복습용 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1배속으로 보고 1배속. 그 다음에는 1.2배속으로 보고 그 다음에 1.5배속으로 보면 이렇게 되면요 80% 이상 정도의 이 생각이
단기 기억에 있던 걸 장기 기억 소자로 옮겨야지만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장기 기억으로 간다는 거예요, 80% 이상이. 그랬을 때 공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설명회를 마치면서 하여튼 참석 후에 문제풀이반 등록생은 지금 국어 이론 교재가 제가 새 거를 갖고 있어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이거 드릴 수 있고요. 이후에 이렇게 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는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 뭐 지금 수강생들 아니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오늘 아마 모르겠어요, 몇 분이나 이거 끝나고 나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하다 보면 너무 늦어지면 오늘 참석자 중에서 오늘 진로 상담 제한 시에는 다음 주 중에 시간 약속을 해서 제가 또 개별적으로 해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심지어는 온다고 했는데 오늘 열이 나가지고 못 온 친구도 제가 그렇게 해준다 그랬어요. 동영상도 보내주고. 마지막으로 제가 먼저 걸어간 선배 입장에서 저도 지금 53인데 53년 동안 계속 집중하면서 살진 않았습니다. 딱 중요한 시기에 뭔가 지켜야 될 그 시기에 집중해서 지금 뭐 그 나름대로 이 자리에 있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기입니다. 자제력을 발휘하고 집중할 때예요. 여태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지금부터 3개월이잖아요. 그죠? 지금부터 3개월 어떻게 살았냐가 여러분들 인생을 좌우할 겁니다. 이번에 진짜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들 여기 온 친구들은 다 관심 있고 공부를 시작했던 친구들이고 지금부터 시작할 친구들이잖아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군무원은 굉장히 좋은 직종이에요. 안정적이고. 네, 이상으로 마치고요.